네,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경주 나올 수 있나요? 예. 마누라하고 가정만 알고 살던 아주 건실한 사나이가 40, 50이 가까이 되도록 직장과 집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친구 따라서 강남 카바레에 갔더니 물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 순진한 사나이가 묘령의 여인과 데이트를 하면서 강남 대로를 걸어가고 있었단 말이지. 근데 그런 사람은 또 잘 들키지요. 오랜만에 그렇게 한 사람은 강남 대로를 묘령의 아가씨하고 같이 데이트를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데 거기서 느닷없이 마누라를 만난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여보 인사해 우리 처제야 그랬거든.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하면은요, 아, 우리 남편이 순진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선수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 노키아 아시죠? 망했거든요. 2010년까지만 해도요, 노키아가 세계 최고의 휴대폰 기업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예요. 그런데 이 단순 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갔는데 스마트폰을 먼저 개발한 것도 노키아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세계 시장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고 자기들을 따라올 기업이 없다고 생각하고 약간 의사결정을 주춤하다가 카이로스와 포르투나가 뒤통수를 보인 거예요. 잡으려고 했는데 이미 애플과 삼성이 치고 나간 거예요. 세계 최고의 휴대폰 기업이 망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했죠. 망해버린 거예요. 내년 1월까지 2014년 1월까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다 하기로 했습니다. 노키아의 직원이 무려 한 3만 5천 명 될 겁니다. 그거 다 깡통차게 된 거예요 지금. 그거예요. 세계 최고의 기업이 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젊은이가 있는데 30대 때 크게 성공을 했어요. 30대 때 사원을 많이 거느린 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젊어서 성공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벌써 목에 힘이 들어가고 자기가 교만해지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면 기업은 망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시대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농경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그리고 지식정보화 사회로 창조시대로 넘어가는데 그때 계속적으로 결단을 하지 않으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너무 젊은 나이에 크게 성공을 하고 큰 기업을 거느려 놓으니까 교만해지고 시대의 흐름에 둔감하다가 망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자꾸 재기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노력을 했는데 그때 교만했던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말이야. 그래가지고 지금은 조그마한 무슨 구멍가게인가 식당인가 하고 있는데 자식들이 말이야, 내가 이거 하고 있다고 나를 우습게 본다 이거야. 내가 뭔가 보여주겠다. 근데 우습게 볼까요? 지금 크게 성공하셨다가 지금 실패하신 분 계시죠? 저 자식들이 말이야, 내가 성공할 때는 나를 우습게 안 보더니 내가 실패했다고 우습게 봐.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지. 근데 어떻게 봐요? 우습게 봐요? 우습게 안 봅니다. 우습게 안 보고요, 관심 없어요. 관심 없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관심이 없어요. 해민 스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게 몇 주간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해민 스님이 케이블 TV에서 강연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 그게 몇 주간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야.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게 마음을 가라앉혀주는 그 내용이 아주 쉬운 내용인데 잘 써놨어요. 젊은 분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겠지. 혹은 교보문고 그 대형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 딱 진열해 놨죠. 이렇게 1등, 2등.
그래서 자기를 알아보라고 승복을 입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 베스트셀러 앞에서. 근데 한 놈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베스트셀러 저자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다시 말하면 아무도 관심이 없어. 자기는 유명 인사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베스트셀러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도 한 놈도 못 알아. 다시 말하면 관심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나를 몰라봐? 혹은 책을 한 보따리를 사가지고 요 계산 캐시어는 알아보겠지 하고 거기 딱 내려놓고 딱 얼굴을 이렇게 보는데 캐시어도 계산만 하고 있지 이놈이 누군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는 유명인사가 돼서 관심을 가질 줄 아는데 무관심하다. 여러분요, 큰 사업을 했다가 실패했다.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는 것 같은데요, 우습게 보지 않고 관심이 없다니까요. 저놈이 뭐 하던 놈인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스스로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그러는데 우습게 안 봐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거 개의치 마세요. 관심 없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지금 만약에 어떤 이유로 지구를 떠나서 달나라로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회가 변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관심 없어요. 달에 갔는지 별에 갔는지 아무 관심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만 관심 가지면 돼요. 그런데 저도 제가 이 네트워크에서 강의를 한다고 그러니까 나를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가 어쩌다가 거기서 혹시 길거리에 나앉게 됐냐? 뭐 그따구 소리 하는 놈들 있어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 요청을 받고 여러 번 거절을 했고, 여러분 저 여기 앉아서 강의 여러 번 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사기를 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런데 세계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이성을 가진 경제학자면 항상 고민을 해요. 그 아주 휘황찬란한 경제학 이론이 있는데 딱 문제는 한 가지예요. 소득 분배와 고용 문제예요. 일자리 문제예요, 고용. 요게 해결되면은 다른 무슨 뭐 이 사회 뭐 보장 제도다 뭐다 다 해결돼요. 모든 사람이 직업을 가지고 있고 충분한 소득을 얻고 있다면 그걸 뭘 걱정을 해?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난리법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 정부에서도 모든 정당이나 정부에서 하는 일이 일자리 창출과 소득 분배예요. 안 되잖아요. 그거만 요란하지 안 돼요. 실제로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고용하고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겠다. 단 오너가 사기만 안 치면. 이걸 내가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흔쾌히 강의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도 그 사회적으로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교수들이거나 장군들이거나. 내가 이 얘기를 하면은 네 말이 논리적으로 맞다 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금방 받아들이고 여기 가입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놈은 세계 경리기야. 네가 어쩌다가 거기에 걸려가지고 그러냐? 뭐 지금도 안 오고 있는 놈이 있어. 계속 하라고도 안 오는 놈이 있어. 그것이 뭐냐면 태도예요. 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박정수 크라운께서 시스템에 늘 계속 빠지지 말고 참여하라는 게 이 태도 문제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머리로 익히고 마음으로 결심하는 건 순간이에요. 순간인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놈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나에게 관심이 없다. 머리로는 얼른 받아들이는데 그걸 자기가 몸에 익혀서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지휘회 회장이었던 제gel치가 70번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은 것과 같다. 그 말은 사원들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가 아니고 그 말을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기는데 자꾸 이야기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그런 말.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 공부라고 했는데요. 공부. 이게 한자로 써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공부, 이거 뭐 지아비 공자, 이제 기술 공자, 지아비 구자니까 뭐 지아버지가, 지아비가 무슨 기술을 가졌다는 건가? 그런 게 아니고요. 요것은 우리 선조들이 공부는 뭘 공부를 하겠냐면은 수신입니다. 수신. 몸을 닦는 거란 말이에요. 공부는 몸을 닦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공부한다, 안 한다, 그것은 이 수신 중에 일부, 머리 공부만을 가지고 공부라고 하니까 공부 잘해봐야 나오면 헛개비다 하는 게 그게 지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선조들은 공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공부는 수신이기 때문에 몸을 닦는 것이니까 우리 몸에 해당하는 부분이 세 개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는 마음이고, 마음. 두 번째가 머리고, 머리. 그리고 세 번째가 몸이에요. 이게 전부 다 우리 몸의 일부예요. 그 육신. 그러니까 마음 공부, 마인드 디스플린이죠. 마인드. 이 디스플린이에요. 훈련입니다. 훈련. 마음 훈련을 하는 거야. 내가 결단을 하고, 인내를 하고, 끈기를 가지고 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게 이제 마음 공부예요. 근데 요 세 가지 공부 중에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이제 마음 공부예요. 결단을 하고, 어지간한 어려움이 나에게 부딪혀도 인내하고 끈기하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여기 마음 공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건 금방 돼. 이 안에서 강의를 드실 때는 금방 돼요. 근데 입구에 나가자마자 현실에 발을 딛기 시작해가지고 뭐가 움직이기 시작하냐면 머리가 움직이기 시작해. 될까? 이렇게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머리 공부예요. 이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몸 공부예요. 피지컬 디스플린. 움직이질 않아 몸이. 예를 들면 그래도 뉴스 보니까 담배가 우리 암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도 TV에서 떠들고 의사들이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머리로 그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담배 피는 사람 중에. 다 알아. 담배가 나쁘다는 걸 다 알아. 그리고 그걸 끊겠다고 마음먹는 데는 새해 12월 31일만 되면 내년부터 끊어야지. 계속 마음먹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 몸이. 그렇잖아요. 작심 3일간 끊다가 또 피어요. 그러면서 그걸 합리화하지요. 합리화한다. 방어기제, 디펜스 메커니즘이 작동을 해. 처칠은 담배 피웠는데 오래만 살더라. 법정 스님은 담배도 안 피웠는데 폐암으로 돌아가셨다더라. 그냥 꼭 담배 핀다고 폐암 걸리는 건 아니야. 이따구로 이제 방어기제를 만들어가지고 1년 가요. 그러다가 12월이 되면 내년에는 끊어야지. 근데 또 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크 트웨인 같은 사람, 마크 트웨인 아시죠?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담배 끊는 일이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번 끊을 수 있으니까. 여러 번 끊을 수 있으니까. 어려움을 한 번밖에 못 끊겠죠. 그러는 걸 또 한다는 소리가 나는 담배를 피움으로써 연간 몇천 달러를 벌었다. 그러니까 젊은이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1,000원짜리 담배를 피다가 900원짜리로 바꿨거든. 그건 맞잖아요. 그 연간. 그러니까 마음으로 결심하고 머리로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안 걸립니다. 몸이 따라주지를 않아요. 내가 그래도 왕년에 잘 나갔는데 요거 칫솔 900원짜리 팔라고 그러니까 저놈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얼마나 나를 우습게 보겠느냐. 우습게 안 본다니까요. 관심 없어요. 900원짜리 관심 없어. 그걸 마인드 디스플린을 해서 우리 어때 박 회장께서 어떻게 하세요? 여기다 돈만 챙기면 된다 그랬죠. 돈만 챙기면 나중에 자신감이 붙어요. 돈이 안 생기니까 자신감이 안 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세상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
나를 우습게 보지도 않고 그렇게 높이 보지도 않는다. 나는 그러니까 자기 주체성, 자기 자존을 자기가 지키면 돼요. 자기가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태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태도. 어제 카이로스하고 포르투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서양의 문명에 오늘날 서양 문명을 만든 것은 두 줄기입니다. 하나는 헬레니즘이고 또 하나는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헬레니즘은 그리스 로마 문명입니다. 특히 그리스 문명이란 말이에요. 헬레니즘은 뭘 바탕으로 하고 있냐면 이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플라톤이니 아리스토텔레스니 소크라테스니 거기에 이 그리스의 그 수학자들 있잖아요. 유크리트니 피타고라스니 전부 다 이성과 합리성이에요. 그것이 수학이 바탕이 되고 천문학이 되니까 헬레니즘은 오늘날 서양의 과학기술과 학문의 기초를 이룹니다. 또 하나의 서양 문명의 또 하나의 줄기는 헤브라이즘인데 그것은 유대교와 기독교입니다. 그것은 이 종교적인 신앙과 그리고 예술의 바탕이 돼요. 서양 문명의 거의 예술 작품들은 그 종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헬레니즘의 이성과 합리성, 그 다음에 하나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이 헬레니즘이 합하면서 예술과 문학 이런 것들이 발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서양 문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카이로스와 포르투나 얘기는 헬레니즘 문화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과 합리성이에요. 신이라는 이름을 빌렸지만은 합리적으로 이 세상 그리고 인간을 분석해 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운, 기회, 동양에서의 운도 돈다, 옮긴다, 움직인다 그런 말이듯이 카이로스와 포르투나도 마찬가지예요. 앞에는 머리가 나 있고 뒤에는 대머리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 행운의 여신, 운 그리고 기회의 신이 돌아다니는데 자기 앞에 오는 걸 잡은 사람은 성공을 하고 놓치면 기회를 놓치는 거다. 그게 헬레니즘 문화의 합리주의 그리고 이성을 바탕으로 한 기회라는 것의 판단이었어요. 그리고 카이로스는 시간이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시간. 거기에 시에 보면은 왜 칼을 들고 있느냐 하는 시가 있어요. 그것은 나는 세상에 어떠한 예리한 것보다 더 예리하다는 것을 인간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지. 이렇게 문구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시간에 장사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이 변한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시간 때문에 그래요. 시간. 다시 말하면 시간의 함수예요. 모든 것은. 쇠에 녹이 슬고 우리가 태어나서 생로병사를 거치는 것도 전부 시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카이로스는 시간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간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무엇보다도 예리한 게 칼이니까 빨리 결단하라. 당신 앞에 카이로스와 포르투나가 나타났을 때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시간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는답니다. 그게 뭐예요? 빨리 잡으려면 태도, 마음가짐이에요. 자, 오늘은 그래서 태도의 다른 측면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학습 무길. 요게 이제 태도하고 아주 깊은 관련이 있고 이거에서 벗어나느냐 못 보서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learned예요. learned고 helplessness. 무기력이나 무기력. 펜실베니아 대학의 마틴 셀리그만 박사인데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양반이 긍정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창시한 분이에요. 우리나라에 긍정심리학회가 들어와 있죠. 긍정심리학. 다시 말하면 행복, 긍정적인 마음도 학습된다. 학습된다. 근데 다른 측면에서 이게 계속 증명이 되고 있어요. 즉 자기가 낙관적인 생각을 하면 점점 낙관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비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저놈은 나쁜 놈. 어쩐지 좀 음흉하게 생겼어.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게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도 학습되고 긍정적인 생각도 학습된다는 게 이분의 이론이에요. 이건 폴 마이어가 쓴 책에가 들어있어요. 서커스단에 가보면 이런 덩치가 큰 코끼리가 한참 묘기를 부리다가 쉴 때는 조그마한 쇠사슬로 묶어놓는다 이거예요. 근데 코끼리는 큰 나무도 넘어뜨리는 녀석인데 요거 발로 한번 걷어 차버리면 뽑아지는데 안 한다 이거야. 안 해. 그냥 묶어있어 이렇게. 폴 마이어가 하는 소리는
이 녀석이 어렸을 때 이렇게 묶어놨는데 어렸을 때 요것을 떼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학습이 된 거예요. 나는 이 쇠사슬을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끊을 수 있는데도 안 끊게 되는 상태, 요 상태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그래요. 즉 이 양반은 인간만 이 실험한 게 아닙니다. 많은 동물을 실험하다가 나중에 인간으로 넘겼어요. 유기체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 놓였을 때 그 불쾌한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이 되더라도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상태. 요걸 무기력이라고 했어요. 무기력.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뭘 해도 실패하고 어떤 놈이 돈 떼먹고 도망가고 그렇게 그것이 학습이 되면은 그것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뭐든지 안 믿어. 이게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이게 벼룩이에요. 벼룩이 요 높이뛰기 선수인데 자기 몸 길이의 200배를 뛴답니다. 보통 녀석이 아니죠. 자기 몸 길이의 신체의 2배 뛸 수 있는 분은 3배만 뛰면 아마 올림픽에 나가도 괜찮을 거예요. 그렇죠? 이 녀석은 200배를 뛰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요놈이 유리컵에 넣고 여기다 뚜껑을 덮어놓으면 요놈이 계속 뛰는데 뛰면 머리가 받쳐. 여기에. 머리가 받치니까 이 녀석은 뭐가 학습돼요? 아, 이 이상 뛰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학습이 된 다음에 이 뚜껑을 제끼는데도 이 녀석은 뛰면 나올 수 있는데 안 뛰어. 그 높이 이상은 안 뛰어. 이게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자기가 유기체가 어떤 자기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불쾌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할 수 없으면 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져도 하지 않는다예요. 요거예요. 벌. 요건 제가 경험한 건데 화장실에 갔더니 벌이 한 마리 들어왔노. 근데 이 녀석이 화장실이 여기는 이렇게 쑥 밀면 열리는 창이 있죠. 밖으로. 그리고 여기는 고정창이에요. 이 녀석이 여기서 뱅뱅거리면서 이쪽으로 나갈 생각을 안 해. 내가 문을 크게 열어놨는데도. 근데 한참 저녁 밤새도록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벌은 꿀이 떨어지면 죽죠.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죽습니다. 반드시 설탕을 먹이거나 꿀을 먹여야만 그 벌이 살아요. 안 그러면 못 살아요. 여러분들이 가끔 시골에 가면은 풀밭에 벌이 날지 못하고 웽웽거린 거 있어요. 그 꿀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에너지가 지금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꿀 먹으면 그만큼 날아가요. 근데 이 녀석이 못 날아가.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그랬는지 이제 날지도 못하고 죽을 판이야. 여기서 죽을 판이야. 여기다 문을 열어놨는데 안 나가요. 그래서 내가 저놈을 가만 놔두면 죽겠다 싶어가지고 등산용 장갑을 끼고 그런 걸 잡았다가 쏘여가지고 여기를 쏘였는데 우와 무지하게 아파요. 어렸을 때는 벌 많이 쏘였는데 나이 들어가지고 처음 쏘였거든. 이게 퉁퉁 부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이게 벌의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벌은 밝은 곳에 문이 있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밝잖아요. 여기가 문이 있다고 여기서만 헤매는 거예요. 이쪽에 문이 열려 있는데 이쪽에 열려 있는 창으로 가려면 어두운 데를 지나야 됩니다. 지나야 되는데 이 어두운 데는 문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넓은 요 고정창에서만 계속 왔다 갔다. 그래서 병에다가 벌과 파리를 넣고 병 밑바닥을 이렇게 환하게 해주면 벌은 계속 밑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밝은데 문이 있다. 근데 파리란 놈은 아무 생각이 없어가지고 아무데나 날아다니다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가 벌보다 더 악조건 속에서도 잘 산답니다. 고정관념이 없어. 고정관념이 없다는 거 어떤 측면에서 좀 멍청하다 그 말이죠. 발을 잘 떨어. 그러니까 반드시 밝은 곳에만 길이 있는 것이 아니다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현재 어두운 곳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을 때 빨리 시작해야 돼요. 요게 밝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다 뛰어들어요. 왜 재벌들이 지금 이 좋은 먹이 시장을 가만 놔두고 있어요? 몰라서가 아니고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으니까요. 사회적 인식이 애터미 같은 회사가 한 수십 개 나와서 사회적 인식이 좋아지면 뛰어듭니다. 그 막강한 자본력과 인재 풀을 가지고 뛰어들면요,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다는 건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그렇잖아요. 복음이에요. 사회적 인식이 좋으면요, 피가 번쩍한 사람들이 다 버려.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몇 분을 제외하고는 설 자리가 없어요. 자, 개실험입니다.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그 연구팀은 다시 또 실험을 했습니다. 개 24마리를 가지고 8마리 이렇게 해서, 하나는 여기다가 이렇게 묶어놨죠? 묶어놓고 요 밑에다가 전기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어때요? 깜짝 놀라겠죠? 전기 고문 받아본 사람 있나요? 고문은 안 받아보셨겠지만 잘못해가지고 전기가 통하는 경우는 가끔 있잖아요. 가전기기 잘못, 깜짝 놀라잖아요. 개를 이렇게 묶어놓고 여기다 바닥에다 전기를 통하니 개가 어떠겠어요? 정말 개띠듯 하겠죠? 개판이 되겠죠, 여기서. 그런데 이 개는요, 요걸 밀면 전기가 꺼지도록 돼 있어. 이걸 밀면, 요 판자 있죠? 요걸 밀면 전기가 꺼져. 그러니까 한참 뛰다가 요걸 밀었는데 전기가 꺼져. 근데 요 녀석은 방법이 없어. 전기만 와, 계속. 이 녀석은 그냥 묶어놓고 전기도 안 주고 그냥 묶어놨어, 그냥. 전기 체험을 안 해. 그런 다음에 하루가 지나서 가운데다가 칸을 막아가지고 개가 노력하면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칸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칸을 샤틀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요놈을 여기 놓고 요놈을 여기 놓고 요놈을 여기 넣는데, 자기가 노력해서 요걸 밀어서 전기를 끄는 이 개들은 다 넘어가요. 전기를 가하니까. 근데 이 녀석은 넘어갈 수 있는데 안 넘어가. 끙끙거리고만 있지. 이 뭐예요? 무기력이 학습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경험을 안 했던 놈은 전기를 가하니까 쏠쏠같이 나가버려, 그냥. 아무 경험도 안 했던 놈은 쏠쏠같이 나가버려. 그런데 이놈만 과거에, 즉 과거라고 해봐야 하루 전에 전기 충격을 받았는데 묶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줬는데도 안 넘어가. 그래서 이걸 아주 엄청난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모든 유기체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 놓였을 때 그것이 학습돼서 무기력으로 나타난다. 자, 여기까지 실험해놓고 이제 사람한테 해봐야 돼. 그렇죠? 개는 이런데 사람은 그럼 어떻느냐? 대학생을 가지고 또 실험을 했어요.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A방, B방, C방에 넣고 한 그룹은 뭘 가지고, 사람한테 전기 충격을 가하면 그것은 형무소 가죠. 그러니까 소음을 가지고, 소음. 아주 시끄럽게. 한 방에서는 소음을 통제할 수 있는 기구를 뒀어. 뭔가를 누르면 소음이 꺼져. 그것은 맨 처음에 걔하고 똑같죠. 이걸 판자를 누르면 전기가 꺼져. 두 번째 방에는 암만 놔둬도 소음을 통제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 시끄럽게. 세 번째 방에 있는 대학생들은 아무것도 안 해서 그냥 놔뒀어. 그래 놓고 이 샤틀 방에 세 그룹을 넣었어요. 넣었더니 자기가 소음을 통제할 수 있는 경험을 하는 대학생들은 소음이 나니까 다른 방으로 다 가버려. 그런데 소음을 계속 듣고 있었던 대학생들은 거기서 끙끙 앓고만 있어, 소음을. 옆으로 가면 되는데, 다른 방으로. 걔하고 똑같아, 걔하고. 그 다음에 소음을 경험하지 않았던 대학생들은 소음이 들리니까 쏜다같이 나가버려. 그런데 두 번째 그룹, 어제 소음을 들었을 때 자기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안 대학생들은 끙끙 앓으면서 불평만 하고 앉아서 책 보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사람도 똑같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인간도 자꾸 실패하고 사기당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무기력이 학습된다는 거예요. 학습돼요. 그 학습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평생 동안 혐오스러운 환경에서 끙끙거리면서 살다가 죽더라는 거예요.
그걸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이 있는데 그렇단 말이 있는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은 이제 더 많은 개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단 말이야. 125만인가 가지고. 다른 교수들이 달라들어 가지고 그거 정말이냐 하고 해봤더니 개의 3분의 1은 그 무기력에 학습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혐오스러운 환경에서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탈출할 수 있을 때 탈출하더라. 그러니까 3분의 2가 무기력에 학습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탈출해야 되겠어요? 끙끙 앓고 아이고 나는 가난하게 살 팔짱가부다 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탈출해야 된단 말이에요. 탈출. 그러니까 거기서 세리그먼 박사가 힌트를 얻은 거예요. 인간은 이성과 자주, 이성이 있죠? 그리고 주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학습되면 혐오스러운 환경을 스스로 탈출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파지티브 사이콜로지, 긍정심리학을 만든 겁니다. 긍정심리학을 만들어서 인간은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양반이 이제 그럼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가를 다 찾아냈어요. 24가지를 찾아냈는데 24가지 자기가 지금까지 연구해본 결과로는 모든 인간은 3개 내지 4개의 대표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이 양반은 교수인데 연구하고 가르친 데는 아주 도사인데 조직을 이끌어가는 데는 이 양반은 빵점이야. 마틴 셀리그먼 박사가. 근데 미국 심리학회 회장을 했거든. 그 책에 자기가 왜 회장을 하게 됐는가 하는 게 쏙 적어져 있어요. 나는 도대체 사람 만나는 게 싫고 연구실에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은 나에게 딱 맞는데 사람을 리드한다든가 설득한다든가 이건 굉장히 자기가 못하는데 왜 자기가 미국 심리학회 회장을 했느냐. 어떻게 하면 인간을 긍정적으로 살게 만들 수 있을까? 이 문제 때문에 그랬다.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모든 인간은 3개 내지 4개의 강점을, 그것도 대표 강점이라고 했어요. 대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만 살리면은 학습된 무기력에서 탈출할 수 있다예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탈출하신 분이에요.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옛날에 게으름뱅이 대회를 했다고 그러죠. 우리 할머니가 이 얘기를 하시던데 누가 더 게으름뱅인가 하는 거. 그러니까 게으름뱅이 대회를 하는데 나는 걸어가기가 싫어서 밖에 안 나간다. 그놈이 처음에 1등 했어요. 근데 그놈이 다시 1등을 놓친 게 나는 우리 마누라가 밥을 차려줘도 이게 떠먹기가 싫어서 안 떠먹는다. 그랬더니 한 놈한테 물어보니까 말도 안 해. 왜냐 말하기도 싫어가지고. 그놈이 1등한가 했더니 역시 그놈도 1등이 아니야. 오기도 싫어서 오지도 않은 놈이 있어. 그러니까 오기도 싫어서 오지도 않은 분들은 학습된 무기력에서 탈출하지 못해요. 여기 오기 싫은데 오셨어 지금 몇 분은. 지금 보니까 인상 푹 쓰고 계신 분. 그런 분들은 무기력에서 탈출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런 강의를 하고 우리 친구들한테 떳떳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럽니다. 네가 뭐라고 생각하건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한다. 네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뭘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그랬는데 네가 서민에게 일자리 하나 준 것 있느냐 물어본다. 없거든. 없어요. 어떤 학자가 여자를 해방시킨 것은 여성 해방 운동가가 아니랍니다. 여성 해방 운동가들은 뭐합니까? 길거리에서 하늘에 주먹질하면서 돌아다니죠 이렇게. 그래서 여성이 해방된 게 아니고 어두운 공장에서 밥통 만들고 세탁기 만들고 냉장고 만드는 기술자가 여성을 해방시켰다. 맞잖아요. 하늘을 보고 주먹질하는 사람이 여성 해방 못 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가전제품을 만드는 분이 밥통을 만들어서 타이머 조작해 놓으면 밥 되는 게 여성을 해방시킨 거지 하늘에 주먹질한다고 여성 해방된 게 아니에요. 그렇듯이 거창한
일자리 창출 계획 만들고 애국적인 얘기해도 조그마한 서민에게 일자리 하나 만들어주는 것이 더 애국적이에요. 조선시대에 병자호란이 났잖아요. 인조 임금 때죠. 무슨 이 고관대작들 부인들이 무슨 계모임이 있었답니다. 계모임이 있는데 전부 다 입에 거품을 물고 오랑캐들이 만약에 쳐들어오면 나는 거기서 자결을 하고 말지. 어떻게 오랑캐들한테 말이야 몸을 더럽히느냐. 근데 한 참판 부인께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글쎄 나는 그때 가봐야 알겠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주 정결하지 않은 부인으로 말이지. 그렇게 낙인을 찍혔는데 막상 병자호란이 나서 점령을 당하고 보니까 자살한 부인은 그 하나밖에 없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 허풍 떠는 사람들은 되게 풍정인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서민을 살리는 것은 일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는 거지 거창한 무슨 계획세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결론, 기불상실. 기회가 왔으니 놓치지 말라 그 말이. 예? 기불가실. 그 다음에 시불재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에게 때는 다시 오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운이라든가 카이로스, 이 포르투나는 한번 지나가면 뒤통수가 대머리니까 당신은 못 잡는다. 이 말이 중국 고전에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안중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중국 역사에 5대 십국시대라는 것이 있는데 이 양반이 현자였습니다. 이 양반이 재판한 걸 보면은 그 솔로몬의 그 11개 나오는 솔로몬의 재판이 있죠? 하고 똑같아요. 어느 날 이 양반이 이 고을 이 사또를 하는데 부부가 아들을 고발을 했어요. 불효자라고 고발을 한 거예요. 불효 막심한 놈이라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중영이 이런 괘씸한 놈이 없단 말이야.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칼을 주면서 전에서 목을 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어. 안중영 장군입니다. 안중영 장군이. 그런데 아버지는 제발 그것만 안 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엄마는 칼을 빼두고 이 녀석 목을 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는. 그래서 안중영이 저 여자 왜 그러나 그랬더니 계모입니다. 그래서 안중영이 거기서 바로 활을 끊어서 활을 쏴서 그 계모를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갈랐어요. 이게 불효자라는데. 솔로몬의 재판하고 똑같죠. 한 아이를 두고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갈라서 둘이 가져라고 그랬죠. 한 어머니는 그냥 주라고 그러고 한 어머니는 그러자고 둘이 갈라서 갖자고. 그래서 솔로몬이 그냥 주라고 하는 어머니가 친엄마다.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안중영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동양의 고전에 찾아보면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아주 현명하게 재판을 했던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또 파트너를 재판할 때 그렇게 하시라고. 그냥 악다구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때그때 지혜를 발휘하셔가지고 그렇게 해보면 누가 진짜인지 알아낼 수가 있어요. 사기에 보면 서문표 열전이라는 게 서문표가 있어요. 골계 열전이라고 하는 게 서문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라의 관리였는데요. 아주 학자입니다. 학자인데 이 나라의 관리로 등용돼서 어편이라고 하는 황하강 유역이죠. 거기에 오늘 같은 원님으로 가게 됐어요. 고을에 가보니까 고을 분위기가 영 가라앉아 있고 전부 다 침침하고 말씀이 아니야.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 고을의 토 세력들, 다시 말하면 장로, 무당, 그 다음에 고급 관리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매년 황하의 신에게, 그 하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 고을에서 가장 예쁜 처녀를 골라서 황하에 던지고 제사를 지내. 그래야 황하의 하신이
노하지 않아서 범람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서 그 제사를 지낸다고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뜯어가지고 제사에 드리는 돈은 3분의 1도 안 되고 나머지 3분의 2는 고을 토호들이 착복을 해. 장로들, 무당 세력들, 고급 관리들이 착복을 해. 이걸 서문표가 봤어요. 보고서는 마침 며칠 후에 황하의 하신에게 고을의 예쁜 처녀를 바치는 제사가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서문표는 이 때려 죽일 놈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냐고. 나도 그러면 하신에게 부임했다는 부임 인사를 해야 되겠다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뭐 무당들이 뭐 꽹가리 치고 토 세력들이 아주 근사하게 아주 근엄한 얼굴로 앉아있고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푸닥거리가 끝난 다음에 그 간택된 예쁜 처녀를 물에다 던지려고 하는 순간 잠깐 해가지고 내가 그 처녀를 한번 보자. 처녀를 오락에서 봤더니 에이 이렇게 처녀가 안 이뻐가지고 하신이 노하겠다. 그러지 말고 더 예쁜 처녀를 골라서 할 테니까 조금 기다리시라고 하고, 그러면 그 사연을 무당 대표 네가 가서 용왕께 알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무당 대표를 들어서 던져버렸어. 내가 한참 지나도 무당 대표가 안 나와. 그러니까 서문표 이 원님이 용왕님과 대화가 좀 길어지시는 모양인데 그 제자들이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보라. 그래가지고 제자 셋을 들어서 던져버렸어. 그런데도 안 나와. 안 나오니까 이게 여자가 얘기하기는 안 되는구만. 남자가 가서 얘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고을 장로 두 놈을 던져가지고 던져버렸어. 당신이 가서 빨리 말이야 얘기하고 돌아오라고 하란 말이야. 그래도 안 나와. 이게 내가 던져버렸는데 이거 안 되겠네. 이 고급 관리가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관리를 잡아서 던져버리려고 하니까 전부 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사마천의 사기 골계열전에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말썽꾸러기를 다루는 가서 욕짓거리하고 똑같은 사람 되니까 그런 식으로 다루라고. 지혜를 가지고 다루면 항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고을이 가장 살기 좋은 고을이 되고 이 나라가 전국시대 초기에 최강국이 되어버려요. 그런 관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전부 다 공자의 제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기부를 가실 요 속담은 굉장히 많습니다. 쇠뿔도 당김에 빼라. 쇠뿔 빼다가 이게 쇠한테 받쳐 죽는 수도 있는데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서양 속담엔 새가 뜨거울 때 쳐라. Strike while the iron is hot.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라요. 우물쭈물하다가 포르투나와 카이로스가 가버리면 당신은 영원히 잡지 못한다. 그 다음에 햇빛이 날 때 건초를 만들어라. Make high hay while the sun shines. 이게 전부 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예요. 경당급식. 이건 두레박줄이 짧아서 물을 길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성장해서 GDP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란 땅에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물이 없는 게 아니고 단지 자기의 두레박줄이 짧을 뿐이다. 그러면 전부 다 못 살아야 되는데 부자들은 점점 부자가 되잖아요. 그분들은 어때요? 긴 두레박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퍼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두레박줄이 짧은데 그 두레박줄을 길게 할 생각은 안 하고 신세 한탄이나 세상만 타다고 있어가지고 두레박줄이 길어지지 않는다. 이 두레박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패러다임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을 보는 눈, 사고의 틀이 옛날 농경시대인가 산업화 시대인가 지금 현대 지식정보화 시대, 창조 시대인가 이 사고의 틀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자본입니다. 자본. 궁극적으로는 자본이에요. 자본이 있으면 지금 세상에 물을 기를 수 있어요. 자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자본이라고 생각하면 통상 돈 30억 가지고 계시면 여기 계시겠어요 지금?
100억 가지고 계시면 안 계시잖아요. 그거 은행 시스템에 넣어놓으면요, 은행 시스템에 넣어놓으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나와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계속 물을 기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안 가지고 계시잖아요, 지금. 강남에 빌딩 하나 가지고 있으면 우리 시장 시스템이 자기에게 돈을 벌어줘요. 그게 두레박줄이에요. 그것도 없어요. 그러면 두레박줄을 뭐 가지고 길게 하느냐? 그건 사회자본밖에 없어요. 그걸 소셜 캐피탈이라고 그래요. 사회자본은 한말로 말하면 휴먼 네트워크예요. 내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그러면 가끔 그런 신문 그런 거 보죠. 법무장관 또는 뭐 고검장 하신 분이 전화 한 통화하고 변호사 수임료로 1억을 받았다. 그거 나쁜 놈 아니냐?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1억 가치를 한 거예요. 왜 그래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가 전화 한 통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경제자본도 없다, 부동산도 없다. 그렇다면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자본은 네트워크입니다. 인간 네트워크예요. 이 인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두레박줄을 길게 하면 현재 우리 사회에 있는 물을 기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고 혼자만 있으면 두레박줄이 길어나지를 않아요. 이제 문제는 태도예요, 태도. 폴 마이어 어제 얘기했죠. 이분이에요. 이분은 산에 올라가지고 attitude is everything이라고 들고 있어요, 지금. 그만큼 강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태도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도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나, 좌절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나, 요것 가지고 모든 것이 출발한다. 테크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강한 결단, 강한 결심,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배워나간다는 거예요. 박지성 선수 아시죠? 박세리 선수 아시죠? 우리 김연아 선수 아시죠? 외국 기자들이 마이크 들이대면 한국말로요, 영어로 해요? 영어로 해? 영어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기자가 들이대면 한국말로 하는데 박지성 봐요. 네덜란드 가서 다시 아인토벤으로 옮겼잖아요. 기자가 들이대면 영어로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볼만 찬 녀석이 그렇게 영어를 잘해요? 뭐 때문에? 해야 되니까. 나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겠다. 그러려면은 영국 프리미어리그가 뛰려면은 영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 녀석이 패스라는 건지 잘하는 건지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나는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되겠다는 마음 공부, 결단, 결의, 의지, 끈기. 요게 결국은 영어라는 테크닉을 자기가 익히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게 영어가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테크닉이나. 그런 전략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고 불광불급 몰입을 하지 않으면, 미치지 않으면요, 그걸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나는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결의를 다지세요. 그리고 몰입하세요. 그러면 3년 후에 여기 1,000댁 이렇게, 이분은 연세가 조금 드셨으니까 2,000댁, 요건 2,000남, 여기는 500남이면 되겠네. 아주 젊은이가 나왔네. 자,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